형이 지금 들으신 카운팅 스타즈는 네. 쇼미더머니의 최대 수혜자로 예전에 뭐 고등 래퍼라는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쇼미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3등인가 4등인가 근데 지금 이제 음원 시장에서 지금 이 노래가 현재 1등이에요. 네. 빈지노 형 아세요? 빈지노는 알아요. 네, 빈지노 유명한. 아니 여기 빈지노 여기 가사에서 울컥했잖아. 이게 내가 아저씨라고 아빠를 불렀던 때가 이상했거든요. 들으면서.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편지가 더 많았지 강원도의 별들보다도 이러니까 확 울컥해가지고.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나? 모르겠어요. 뭔가 펀치를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뒷장 네. 보시면 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 있거든요. 카운팅 스타즈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비오 벌스와 빈지노 벌스 한번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훅이 그게 나오잖아요.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게 이 세속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소중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가치 뭐 돈의 가치로 보면은 뭐 비싸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이 루이비통보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세속적인 것과 그다음에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저 닿을 수 없는 곳에 빛나고 있는 저 별과 그 소중함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빈지노도 그렇고 비오도 그렇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장면들이 있네요. 네, 장면들이 있어서 할아버지 요양병원 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를 못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이 있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까지 사장 만들 거야 뭐 이런 플렉스라든가 예,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고 서울대는 아니어도 곧잘 살아 이 새파란 놈은 걱정 마 여기서 할아버지를 뭔가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니까 절절하네요. 네네. 근데 서울대가 나오네. 빈지노 서울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 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지노의 이 가정사가 잘 몰랐는데 아저씨라고 아빠를 불렀던 때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정사가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게 쭉 이제 더 아빠같이 됐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 앞에서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눈물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편지가 더 많았지 강원도의 별들보다도 이게 나중에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펀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별에는 밤 정말 저는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별에는 행위를 통해서 윤동주는 북간도에 계시는 어머니를 항상 생각하고 편지처럼 쓰여진 시잖아요. 어머니를 향해서. 비슷한 것 같아.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기한 게 이게 문화의 영역에서 젊은 이 래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별에는 행위와 자기 내면 이 별에는 행위는 항상 고독한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항상 가슴속에 그 가족의 상을 떠올린다는 게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서. 루이비통은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 만질 뿐이지 돈이 있으면 만질 수 있는데 그렇죠. 별은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그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더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을 헨다라고 하는 행위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외로운 일일 수 있죠. 외로운 일일 수 있죠. 외부에서 별을 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내면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 여기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사실은 어머니라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 또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 할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질 수 없는 마음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 헨다라고 하는 행위가 외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저 암흑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내 내면의 구석에 깜깜한 어디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만질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네, 그래서 그립고 그런 것들이 이 윤동주도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뒤에 가면 이제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 폐, 경, 옥, 뭐 그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잠 이런 게 사실은 다 어머니와 동급인 거고 되게 나한테는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가족으로 집약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카운팅 스타스에서의 이 마음도 굳이 할아버지라는 대상, 아버지라는 대상 거기서 발생한 어떤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거기에만 국한된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별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어디서건 반짝반짝 거리는 그리고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헤아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공통된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윤동주에서 별 해는 밤 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윤동주의 시의 어떤 느낌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윤동주는 별을 헨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 시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보여주죠. 물론 그 별 해는 행위에 잇따라서 윤동주는 또 대속의 마음이 있어요. 예, 반성하잖아요.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렇죠. 늘 윤동주는 반성인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 반성이 아니라 대속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면 비오나 빈지노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뭐 할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에 대한 위로 이런 것도 있지만 비오의 이 가사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위로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후회나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빈지노도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이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이 근저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고독과 반성의 마음이 별에는 행위에 들어가 있고 그 공통된 행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원형적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형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윤동주를 안 봤더라도 안 봤을 리는 없겠지만 네. 안 봤더라도 요런 마음으로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윤동주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거를 별을 해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아름답게 보여줘서 우리는 다 그 영향을 받아서 네. 별을 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형도 이런 시 쓴 적 있어요? 이런 별을 보면서? 시를 쓴 적은 없어요. 그래. 죄송하지. 형 빨리 대속해. 대속은 남들이 하고 있어서 저는 안 하는 걸로. 네.